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네, 제가 지난 방송 강연에서 인성 면접 편에서는 기초적인 내용을 좀 다뤘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심화 내용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험 면접입니다. 네, 경험 면접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취업 준비를 처음 하시거나 혹은 취업 면접에서 좀 성공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경험 면접에 대해서 방송을 좀 보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경험 면접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이해를 먼저 바탕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 면접은요,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과거 행동 면접 기법이라고 해서 PBI라고 합니다. Past Behavior Interview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의 과거의 행동들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행동 사건 면접 기법이라고 해서요. BEI, 좀 취업 준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네, Behavior Event Interview라고 해서 어떤 특정 사건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의 행동을 가지고 면접의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험 면접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성격이 변할까요? 라고 물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해요. 우리가 유년기 시절 가정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환경, 생활 환경, 그리고 사회성 그런 연습, 또 어떤 유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습관들의 어떤 고착화를 통해서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미 우리가 성인이 된 지금은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면접의 첫 번째 전제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같은 상황에서 사람은 비슷한 행동을 한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예전에 내가 A라는 행동을 했다면 똑같은 혹은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A라는 행동 또는 A-라는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갑자기 B나 C나 D나 좀 다른 행동을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 면접은 이렇게 두 가지를 전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험 면접이 왜 필요한가요? 경험 면접을 왜 보나요?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경험 면접의 기능 이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양질의 질문입니다. 양질의 질문. 이거는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예요. 우리가 면접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가끔 요즘에 뉴스 기사를 보면 불쾌한 면접도 있었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주제에 적합하고 또 채용과 관련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면접을 보지만 면접관들도 교육을 잘 받습니다. 그렇지만 면접관의 어떤 전문성이 좀 부족하거나 좀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들어올 경우 채용과 관련이 없는 주제로 이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직무 능력을 측정할 수 없는 질문들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거나 혹은 우리 지원자들이 좀 불쾌해할 수 있는 그런 사적인 신상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경험 면접이죠. 그래서 양질의 질문이라는 것은 채용과 관련된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이 면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검증인데요. 사실 검증은 뭐냐면 우리 지원자들의 경험과 행동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취준생분들 좀 만나면서 이런 경험도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지원자의 경험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직접 겪은 일이냐, 정확하게 이만큼의 성과가 맞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적합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어떤 합격 수기를 통해서 그 경험담을 좀 내 것처럼 만든다든지 혹은 내 주변에 취업을 성공한 어떤 친구들의 어떤 그런 무용담 같은 것들을 잘 들어서 내가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하는 친구들도 저는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증거물을 좀 제출하기 어렵다 보니까 내가 했던 성과들을 좀 부풀려서 좀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경험 면접, 꼬리 질문이라고 하죠. 네, 후속 질문을 계속 이제 던지면서 그 사람이 진짜 경험한 것이 맞는지, 그 성과의 어떤 진실성, 현실성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해보는 그런 기능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답변 방향 안내인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 좀 방향을 못 잡는다면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방향을 못 잡는 거를 이제 안내를 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듣고 싶은 정보를 직접 질문해서 수집을 할 수 있다. 어떤 자기소개 시간이 있으면 지원자가 자신의 역량을 좀 잘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유롭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 면접 질문 내에서도 이제 본인이 좀 역량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 있는데 이 면접관이 직접 듣고 싶은 그런 주제로 얘기를 못하는 경우에 경험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지원자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안내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역량 유추하는 기능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 번째 전제가 있었죠. 그 경험 면접은 두 가지 전제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어떤 상황에서 비슷한 행동을 할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지원자가 과거에 어떤 역량을 좀 보여줬던 그런 경험을 했다면 미래에도 그런 관련된 성과와 관련돼서 결과를 이 성과를 예측을 하는데 유추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험 면접의 기능 이 네 가지 때문에 경험 면접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경험 면접이란 무엇입니까? 네, 경험 면접은 지원자가 경험한 과거의 사건과 또 행동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는 면접 방식이다. 네, 경험 면접은 그래서 지원자의 과거를 자꾸 물어봐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과거에 계속 묻는 이런 질문들을 압박을 좀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제가 앞서서 경험 면접의 기능 네 가지를 말씀드렸듯이 이 지원자를 옥죄기 위해서 좀 고문을 하는 면접은 아니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경험 면접은 별도로 이렇게 경험 면접이라는 전형을 치르지 않고 인성 면접 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제를 인성 면접의 심화 과정이라고 안내를 드린 이유는 바로 이 경험 면접이 인성 면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원자 역시 본인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제가 심화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일부 실무 면접, 직무 면접에서도 어떤 직무 역량 그리고 실무 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할 때 경험 면접을 하지만 주로 인성 면접에서 이 지원자가 비슷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경험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경험 면접의 질문 유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 질문들은요, 주로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NCS 직업기초 능력 10가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좀 특히 수리 능력이라든지 정보 능력이라든지 기술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렇게 경험 면접을 진행할 때 확인하기 어려운 능력이긴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을 좀 제외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험 면접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이제 7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험 질문 이제 유형인데요. 첫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원자들이 많이 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기초 능력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목표한 대로 좀 효과적으로 설득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죠. 혹은 본인의 입장이나 어떤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좀 설득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유형의 질문을 받아요. 자, 이 질문은 그래서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되겠죠. 경험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역량을 드러내줘야 된다. 이거는 경험 질문이다. 자,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질문을 볼게요. 문제 해결 능력 질문은 기존과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유형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본인이 주도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사고력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이런 그 하위 카테고리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창의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도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자기개발 능력 카테고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기개발 능력은요, 이렇게 질문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본인 스스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최근에 자기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뭐 능력 향상을 위해서 내가 좀 노력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관리 능력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유형의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투입 비용을 최소화하고 최대 혹은 뭐 효율적인 그런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까? 효과적으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항상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정된 이런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은 뭐 시간이 됐건 아니면 어떤 그런 물품이나 어떤 장비나 어떤 그런 것들이 됐던 혹은 비용, 예산, 돈이죠. 그런 것들이 됐던 뭐 아니면 사람이 됐던 여러 가지 자원 중에서 내가 어떤 제한된 요만큼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대인관계 능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대인관계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물어보죠. 이런 류로 이제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네, 갈등 해결 경험을 묻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알고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직접 요청을 하거나 누가 알리지 않았지만 내가 알아서 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경험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이해 능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아닌 이제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노력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소속감을 느꼈던 그런 조직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고 그 조직에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 경험을 묻는 이런 질문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조직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취준생 분들이 꼭 그 회사 경험을 말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동아리도 조직이고 또 과제 활동을 할 때도 그것도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 활동, 공동체 생활에서 있었던 경험을 얘기를 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직업 윤리인데요. 직업 윤리 부분은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죠. 원칙을 준수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까? 라든지 내가 좀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좀 편법보다는 정직함을 고수하면서 좀 좋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유형으로 이제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이런 7가지 능력과 관련돼서는 이걸 받았을 때 좀 당황을 하시면 좀 곤란해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기초적인 수준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모르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지원자 본인의 이야기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을 바탕으로 좀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자,
자, 그러면 이제 경험의 유형들을 이제 제가 예로 들어드렸는데, 그러면 경험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경험인데 좀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하셨던 분들은 좀 눈을 크게 뜨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험 면접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자, 지원자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자, 경험 면접을 보는 이유 그리고 기능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도 우리는 이 지원자가 그 과거의 그 사건, 그 경험을 겪으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궁금하고 그것이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에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이제 앞에서 좀 보여드렸던 그런 경험 유형의 질문들을 좀 받게 되시면 구조화해서 말하는 방법, 바로 스타 기법이에요. 스타 기법도 이제 그 자소서라든지 좀 면접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그런 기법이죠. 스타 기법. 네, 이 스타 기법은 앞에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S는요, situation이라고 해서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형태로 묻게 되면 네, 있습니다. 한 후에 이제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당시에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언제, 뭐 장소, 어디에서 나는 어떤 단체에서 무슨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라는 형태의 당시에 그 경험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task라고 해서 과제 또는 이제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요. 당시에 내가 그 경험을 할 때 당면했던 그 과제, 직면했던 그런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됐던 거, 혹은 중요했던 그런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A로 넘어가 볼게요. A는 액션, 행동이죠. 그래서 그때 해결해야 됐던 그런 문제와 과제가 있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나의 행동들이에요. 면접관은 이 지원자의 행동들을 궁금해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R이 있는데요. R은 이제 result라고 해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인한 결과.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이런 절차와 어떤 행동,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뭐 성공과 실패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타 다 끝나는데 마지막에 또 R이 남아있죠? 네, 대부분의 이제 우리 지원자들이, 취준생분들이 스타까지만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R을 저는 한 번 더 표현을 해서 이렇게 두 번째 R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R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결과만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면접관들은,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 성공과 실패의 경험보다 그 두 번째 R 뒷부분을 좀 더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R은 realization이라고 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얻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역량을 좀 키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이 뒷부분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경험 면접은 좀 어렵지 않아요. 이 스타 기법만 잘 활용하신다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우리 지원자들의 이 경험을 얘기할 때 이 순서대로 이 구조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 경험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행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원자들이 좀 잘한 것만 좀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되었는지가 훨씬 더 방법과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R을 제가 또 말씀드린 이유는 이 경험은 했다 안 했다 사실 여부보다도 그 성공 실패 여부보다도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얻고 배운 것 그리고 앞으로 직장 생활에서 활용할 것은 무엇인지 이걸 묻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구성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험 면접을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험 면접은 구조화 면접입니다. 이 구조화 면접을 하게 되면 사전에 설계되고 또 보고 싶은 역량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그 면접 질문을 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면접 방법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나 이런 절차가 일정하고 일관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방식과 같이 설계된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모든 지원자들에게 전형을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객관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제가 스타 기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어떤 한 가지 경험을 좀 물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시츄에이션 S 부분이죠. 면접관들도 이 구조화 면접을 하기 위해서 그 스타 기법에 맞춰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면접관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어떤 상황이었나요? 라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고, 지원자는 이 상황이 어땠는지 뭐 얘기를 하겠죠. 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 어떤 뭐 학회에서 어떤 내가 학회장으로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라든지 어떤 자기의 경험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T로 넘어가서 이제 면접관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당시에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지원자가 네, 제가 어떤 그런 행사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 어려운 점, 해결해야 됐던 그런 과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년보다 혹은 뭐 지원금이 좀 줄어들어서 이 제한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가장 뭐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혹은 뭐 취업 준비하느라고 어떤 그런 멤버들이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인력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뭐 각각의 경험에 따라서 문제점이 다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로 넘어가서는 면접관이 이렇게 또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혹은 어떻게 노력을 하셨나요? 무엇을 하셨나요? 라는 이런 류의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원자들은 네, 이제 저는 회의를 일단 열어서 이런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했고 또 후원을 받기 위해서 뭐 방문을 했고 뭐 이렇게 협상을 좀 유도했습니다. 뭐 학교 앞에 있는 그런 음식점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와 같은 그런 실질적인 실행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R로 넘어가서는요, 이제 결과입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어땠습니까? 행사는 잘 치렀습니까? 뭐, 어떻게 지원자가 그 행동을 한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원자는 네, 제가 이런 발로 뛴 결과, 뭐 협상을 한 결과, 좀 주도적으로 제가 나서서 하자고 이제 좀 리드를 한 결과, 좀 비용 절감을 해서 그 정해진 예산 안에서 뭐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어떤 그런 음식점들의 후원을 받아서 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를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R도 빼놓지 말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 지원자가 겪은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원자들은 네, 이번 이 행사를 치르면서 이번은 아니죠. 2학년 2학기 때 그 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혹은 어떤 협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다면 뭐 잘 성사된다는 경험을 알게 되었다. 혹은 내가 협상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이런 자질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이 직무에 지원을 한다면 좀 잘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와 같은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이 경험 면접은 이 스타 기법에 따라서 면접관도 이렇게 질문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지원자들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하는 질문에 맞는 대답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빈틈이 없겠죠. 물론 이렇게 단답식으로 하나하나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1분 안에 이런 것들을 스타 기법을 다 넣어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득점자들과 저득점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험 면접을 보면서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문장을 표현할 때 고득점자들과 저득점자들의 어떤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문장 표현에서 두 가지를 기준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주체예요. 내가 경험을 얘기하는 문장 속에서 저득점자들은요, 복수를 씁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혹은 3인칭을 쓰죠. 그들이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라는 어떤 표현들을 씁니다. 하지만 제 경험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행동이라고 했죠. 그 지원자의 행동이 궁금한 것이지 어떤 공동체가 한 행동 그리고 관련이 없는 다른 3자가 한 행동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고득점자들은요. 그래서 1인칭을 주체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했고 제가 이걸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와 같은 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인데요. 이 문장 속의 감정이 이제 저득점자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걸 시도했을 때 두려웠고 포기하고 싶었고 또 힘들었고 또 아쉬웠고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좀 많이 겪게 되고요. 고득점자들은 이 문장 속에서 내가 겪었던 경험의 감정들이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걸 도전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의미가 있었고 또 보람도 있었고 또 처음에 새로운 걸 하면서 설레임 혹은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즐거움도 느꼈습니다와 같은 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제가 인성 면접의 심화 과정을 하면서 경험 면접을 주제로 다뤘는데요. 경험 면접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